제목 마술. 원작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어느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인력거를 타고 가파른 언덕길을 몇 개 오르락 내리락 한 끝에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벽돌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는 인도에서 온 마술사 마테이람 미스라 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태어난 미스라 선생은 하산이라는 유명한 마술사의 제자였습니다. 얼마 전 친구의 소개로 미스라 선생을 알게 되었는데 평소 마술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만나 뵙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오늘 연락을 받고 미스라 선생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현관에 달린 초인종을 누르자 관리인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손님이죠? 선생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신다오. 멋진 코스염을 기른 미스라 선생은 응접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미스라 선생은 램프에 신지를 돋워 불을 밝히며 말했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 나는 할머니가 내온 홍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듣기로는 선생께서 혼령의 힘을 빌려 마술을 하신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스승께 배운 마술은 더 발전된 체면술이라고나 할까요? 당신도 수련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체면술이라 무슨 겸손한 말씀을. 정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스라 선생은 탁자 위에 손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탁자 위에 놓였던 석유 램프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돌던 램프는 점점 빠르게 돌더니 거의 보이지 않았고 붉은 불꽃만이 마지막 막 피어나는 꽃이 화려한 빛을 뿜으며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의 아름답고 신기한 춤에 나는 할머니를 잃고 넋이 빠진 듯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딱! 미스라 선생이 엄지와 중지를 튕기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램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힌 듯 회전을 멈췄습니다. 비로소 현실로 나는 크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굉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나는 기대와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스라 선생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삼각형을 그린 다음 꽃무늬가 그려진 탁자보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탁자보에 그려진 꽃이 향기를 뿜는 한 송이 꽃이 되어 미스라 선생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내가 꽃을 만지면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은 진짜 꽃이 틀림없었습니다. 붉은 꽃잎도 초록 잎사귀도 그 느낌이 아주 생생했습니다. 미스라 선생은 빙긋 웃더니 꽃을 탁자보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꽃은 탁자보의 무늬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미스라 선생은 벽 쪽에 있는 책장을 손으로 뻗어서 마치 무엇을 끌어당기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책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싶더니 한 권씩 책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으로 펼쳐진 책들은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듯 펄럭이며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온갖 색깔의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책들이 자유롭게 응접실 안을 날아다닌 것처럼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책들은 한 권씩 우리가 마주 앉아있던 탁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순서는 책장에 꽂혀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신기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이 정말인가요? 저 같은 사람도 마술을 배울 수 있다는. 물론입니다. 어느 정도 수련만 하면 되겠지요. 무척 오래 걸리겠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거든요. 빠른 사람은 한 달 정도면 몇 가지 마술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게 정말인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요. 조건이라뇨? 무엇입니까?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절대 마술을 할 수 없습니다. 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물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정말 저도 선생이 한 것과 같은 마술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정말 욕심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술을 배울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쳐 드리지요.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도록 하십시오. 미스라 선생은 의자에서 일어나 응접실 문을 열고 할머니라 불러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실 테니까 잠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세요. 미스라 선생에게 마술을 배운 지 한 달 가량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친구들을 만난 나는 한 친구의 별장으로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 요즘 마술 배운다더네. 우리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나? 별장 주인의 친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놀라지는 말게. 나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난로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 위험해. 큰일 났군. 친구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렸습니다. 아! 난로에서 꺼낸 손에는 불이 붙어있는 석탄 덩어리 몇 개가 있었습니다. 뜨겁지 않나? 전혀. 빨갛게 불이 붙은 석탄 덩어리를 맨손 만지니 정말 놀라운데? 친구를 감탄한 소리를 들으면 나는 미스라 선생이랑 빙긋 웃고는 불이 붙은 석탄 덩어리 탁자 위 쟁반에 놓은 말씀을 자세히 보게. 석탄 덩어리는 어느새 번쩍이는 황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뜨거운 석탄 덩어리 맨손으로 쥔 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석탄이 황금으로 변했으니 두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이거 진짜 황금인가? 틀림없어 확인해보게. 손을 내지 않을까? 한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염려 말게. 황금 뜨겁지 않고 차가운 법이라네. 내 말을 들은 친구들은 황금을 집어들고 살펴보더니 입을 모아 칭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와! 정말 놀랍군. 진짜 황금이야. 자네는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군. 한 친구가 부럽다는 듯이 황금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마술하는 사람 결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네. 과연 그럴까? 만약 자네가 욕심이 없었다면 어째서 석탄 덩어리를 다른 것이 아닌 황금으로 만들었지?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니 황금으로 만든 게 아닌가? 별장 주인이 친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난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황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나? 안 되네. 그건 진짜이기도 해도 마술로 만든 것이네. 어쨌거나 정상적인 것은 아니니 황금을 사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나도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말이야. 다시 석탄덩어리를 만들겠네. 아, 잠깐. 이 장을 정리해보세요. 우리는 이걸 다시 석탄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자네 석탄을 만들려 하네. 자네가 정말 욕심 없다고 증명하면 내기를 하세. 자네가 이기면 황금을 다시 석탄 덩어리를 만들고 진다면 우리에게 주게나. 그러면 되지 않나.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면 친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니. 마술이는 욕심을 내면 다시는 할 수 없게 된다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기를 하자는 걸세. 자네가 내기에 져서 황금을 다시 석탄으로 되돌려놓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네가 욕심 부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계속된 친구에 나는 화가 미치 치밀어 오르. 대체 무슨 내기를 하잔 말인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친구의 말에 나도 발끈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과 내기는 다르네. 만약 자네들이 지면 어쩔 건가? 내 말에 친구가 답했습니다. 황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주겠네. 점점 돈이 욕심날 거라고 나는 장담하네. 자네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어떤가? 모두 찬성하지? 그 친구의 말에 단신간에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나는 내키진 않았지만 욕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위가위보! 허! 내가 졌네. 이상하다. 난 자꾸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과 세 판씩 했는데도 모인 사람이 나를 빼고 6이었으니 모두 18판을 계속해서 이겼죠. 정말 이제 못 당하겠군. 발굴 했는데도 맛을 쓰는 거 아니야? 그러자 친구들은 불만 섞인 말을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결코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선생도 그런 마술을 가르쳐주는 게 없었으니까요. 가위바위보다 모두 끝나자 내 앞에서는 마술을 만든 황금에 물론 이런 돈까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내가 가위바위보에 이겨 썼다는 돈은 마술 황금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세. 모든 것을 걸고 말이야. 나는 이 배짱과 자동차까지 걸겠네. 자네는 우리에게 돈과 황금을 걸게. 배짱 주인이 친구 하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찬물에 한 잔 마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던 친구가 나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친구의 손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의 빛이 서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게는 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탁자 위에 쌓인 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거기다 자동차와 별장까지 다 가질 수 있다니. 그동안 고생해서 맛을 배운 것도 잘 살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친구와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고 나머지 친구는 숨소리도 죽인 채 손에 땀을 쥐고 우리의 승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위가위보! 외친 관계에 우리 둘은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가위를 냈고 친구는 볼을 냈습니다. 어때? 내가 이겼지? 친구는 고개를 푹 떨고 왔고 나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탁자 위에 수북히 쌓인 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다음 순간 눈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마지막 승부를 했던 친구는 미스라 선생과 변해 있었고 남은 친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오히려 만든 올 안에 조그만 인형 몇 개가 의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욕심이 생겼지요. 그러지 않았나요? 미스라 선생에게 물으면 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금과 돈, 별장과 자동차까지 모두를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없었기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술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당신 결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마술을 가르쳐드릴 수 없겠군요. 이만 돌아가십시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스라 선생님 말은 정확히 내 마음을 읽은 듯 했으니까요. 미스라 선생님은 할머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주무시지 않고 집으로 가신답니다. 찬자리를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나는 매없이 터덜 미스라 선생님 집에 나왔습니다. 여진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인력거가 한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 것 같아서 하셨으니 금방 나오셨네요. 인력거꾼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내가 한 달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은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았나 봅니다.
미스라 선생이 할머니에게 잠자리에 준비할 필요가 없다가 한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력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내 귓가에 미스라 선생의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부르는 천재 작가 아쿠타카와 유노스케. 아쿠타카와 유노스케 1892년도에 태어나서 1927년에 사망하셨고 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재능을 타고났지만 삶은 불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리는 바람에 외삼촌 댁에서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성격이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류노스케는 도쿄대학 영문과에 다니던 중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작품인 노년으로 시작으로 코, 고구마죽 등을 발표해 문단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나생문, 어떤 바보의 일생, 톱니바퀴 등을 발표하며 천재 작가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작가이자 친구인 기구치 히로시는 젊은 나이에 죽은 천재 작가 아쿠타카와 유노스케를 기리기 위해 1935년 아쿠타카와 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쿠타카와 상은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채운 문학.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뛰어난 글재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명예와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명예와 권위가 창작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은둔하다시피 살면서 소설 창작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술에서 말사 마테이람 미스라 선생은 주인공 나에게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절대 맛을 볼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소설을 쓰면서 류노스케가 늘 간직하고 있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류노스케는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수도자처럼 문학에만 매진했습니다. 아마도 류노스케가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된 것은 이런 순수한 열정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아쿠타카와 류노스케는 35살 젊은 나이로 죽었지만 류노스케의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새롭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성문 라쇼몬은 일본 최고의 영화감독 구로사와 아키라가 영화로 선보여 아쿠타카와 문학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 대박. 여기 그 미스라 선생하고 주인공 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마술사인 미스라 선생은 손을 벽 쪽에 있는 책장으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엇을 끌어다니는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책들이 조금씩 움직이는가 싶더니 한 권씩 책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일본 그거 있잖아요. 그 행사 활동. 그게 있긴 하지만 조금씩 교류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게 그 마술인데 마술을 할 때는 전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원작은 다시 말해서 아쿠타카와 유노스케고요. 그림은 장선환이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술을 읽어봤는데요. 엄청 좋았죠? 네, 저도 이거 읽고 너무 재밌어서 줄거리를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이거는 곧 주인공 나의 친구가 결국에는 종이 인형하고 미스라 선생이었죠. 그래서
주인공 나는 큰 교훈을 얻게 되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